계속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세종국토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저희 회사에서 그 워크샵을 가는 바람에 이 19일 날 발표하는 날 저희 회사가 이제 워크샵을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빠르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갔다 오는 동안 보니까 뭐 각종 유튜브 채널에서 뭐 3기 신도시에 대한 아주 똑같은 얘기들을 무한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렇게 똑같은 얘기는 제가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얘기를 보는 방법부터 해서 3기 신도시에 대한 또 다른 시각에 대해서 한번 저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그거 뭐 지금 저도 유튜브 봤더니 다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 검색창에서 국토교통부를 치세요. 국토교통부를 치면 제가 이런 거 잘 가르쳐 드리잖아요. 월세 원문을 보시면 돼요. 원문을. 국토교통부를 친 다음에 검색을 하시면은요, 이 국토교통부 창이 나와요. 국토교통부 창에 이 보도자료라는欄이 있어요. 하단에 보면 이제 국토교통부로 들어오시면은 보도자료에 이제 이런 내용이 뜨는데, 추가적인 내용은 요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면 돼요. 플러스 부분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쭉 뜹니다. 이게 쭉 뜨는데 한 세 번째 이제 오늘 기준으로, 오늘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자, 오늘 기준으로 3번을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지금 검색이 가장 많이 돼 있는 거 일시 100천만에 58,000 정도 이제 이렇게 검색이 많이 됐네요. 이제 이런 것들 자꾸 가르쳐 드려야, 아직도 이게 훨씬 더 많이 검색돼야 정상이거든요. 원래 부동산에 다 관심이 있으신데 보신 분들이 이거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원문을 찾아볼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개선 방안이라는 게 이제 이번에 그 3기 신도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 보시면은 쭉 그 창이 떠요. 그래서 창이 뜨는데 마지막에 참고 자료에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이 PDF 자료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던 모든 전문 뭐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갖고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를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치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참고하시는 게 공부하는 데는 가장 바람직하신 방법이에요. 이거를 보지 않고 막 각종 이거에 대해서 이거 그대로 읽어주는 사람 거 봐봤자 여러분들 공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책 분석을 좀 한번 해볼게요. 건설 배경. 부동산 가격 상승은 실수요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수요자 때문에 했던 거기 때문에 처음에 김현미 장관 그 장관 우리 취임사 할 때부터 이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을 하고 주택 공급 부족은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떠들었었습니다. 정책실장이랑 그렇게 계속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에 대한 부담 등을 계속 늘리게 되면 주택을 짓지 않아도, 건설하지 않아도 다주택자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 효과 같은 매물을 내놓아서 시장에 내놓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죠. 뭐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근데 정책적 실패를 인정을 하고 결국은 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고가주택을 내줘봤자 서민들은 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 공급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결국은 모든 여태까지에 대한 정책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한 방에 종지부를 찍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이 구입 가능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3기 신도시의 건설 배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서민들이 주택 공급하는 곳에 서민들만 계속 살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규모 택지 조성 방안, 개발 방향, 이게 가장 중요한데, 개발 방향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 1번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예요. 그래서 GTX 등 광역 교통망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 도시,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형 공장,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죠.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벤처기업 시설, 소프트웨어 지능 시설, 이런 것들을 도시형 공장 등 해가지고 이런 도시형 공장들이 많이 나오는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택지를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보통 여기까지만 읽어줍니다. 정책이 왜 그렇게 되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 지역과 함께 만드는 도시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좀 상반된 내용들이 많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파고 들어보면은 이 국토교통부와 이 토지주택공사, LH와에 대한 서로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설명드릴게요. 지구별 개발 구상, 이 3기 신도시 지구별 개발 구상은 뭐냐면 이 동네는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겁니다. 이거 가지고 어디가 덧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 남양주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보는 방법 가르쳐 드렸으니까 하남 교사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이렇게 할 것이고 과천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건 뭐 중요합니까? 이거를 막 엄청나게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이거 여러분들 아까 국토교통부 가서 제가 보시라고 한 방법대로 해서 그냥 보시면은 한 20페이지 정도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모든 내용이 사업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여기서부터의 정책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진실. 여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뭐냐면 김현미 분양 원가 공개 항목 확대한다 그랬죠. 이거 많이 들었죠. 박원순 시장도 확대하겠다. 김현미 분양 원가 공개 항목 확대하겠다. 경기도발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 이게 이제 올해 12월 달 뉴스예요. 앞으로 신도시건 3기 신도시건 간에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개수가 훨씬 많아져요. 그러면은 표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정확도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부터의 정책적으로 보면은 대규모 택지 방안 조성이 1번 이제 개발 방향에서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가 1번이에요. 뭐냐면은 도시를 만들더라도 서울로 출퇴근하기 쉬운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서울 도심과 30분 내 출퇴근 가능 도시가 1번인데 자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예요.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의 정책적인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둘이가 상반된 내용이에요. 상반된 내용. 뭐냐면은 상반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보셨죠? 아까 보셨죠? 30분 내 출퇴근하는 도시를 만들고 분양 원가를 다 공개해요. 그러면은 결국은 서울까지 이제 가까운 도시를 만드는 게 주 목표인데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해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싶겠죠. 분양 원가도 다 공개하고 LH 적자 기업입니다. LH 적자 기업인데 LH가 적자 기업이에요. LH가 적자 기업이면 LH랑 이 국토교통부랑은 하는 일이 전혀 달라요. LH는 우리가 이게 공사라 그러잖아요. 대한주택공사예요. 담배인삼공사 이런 이런 공사들은요 나라에 돈을 버는 나라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사실은 공기업처럼 보이지만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예요. 회사. 나라에 대한 회사.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하나의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분명히 딜이 있었겠죠. LH 적자예요. 그러면은 신도시 또 만들어요. 분양원가 다 공개해가지고 주택만 다 공급하면은 LH가 뭐가 남습니까? LH 돈 안 남아요. 그러면은 둘이 딜이 있었겠죠. 서울에 도시까지 가까운 도시를 만들자고 하면서 주택은 원가로 공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시 지원 시설을 만들어야지만이 나머지 땅을 팔 수가 있지 않을 거예요. 땅을 팔아야지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기존보다 2배 이상의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만들면서 기존보다 2배 이상의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만든대요. 서울에서 굉장히 멀면은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만든 게 굉장히 합당하지만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만들면서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머지 땅들은 경쟁 입찰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경쟁 입찰로. 여기서 LH의 수익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여기가 자족 도시를 가장해서 결론은 LH의 수익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아주 멀리 있는 곳에 다른 흡입력을 갖고 있는 곳에
기업을 만들면 그 동네에서 장사되겠죠. 근데 옆에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그 옆에 바로 어떤 조그만 자족도시 기능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업들이 일로 갑니까? 흡입력이 없잖아요. 글로 갈 이유가 없어요. 조금만 더 좋은 자리, 조금만 더 나오면 좋은 자리로 다 나와서 하려고 그래. 누가 글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LH가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 서울시 내용도 다 해드릴 거예요. 자, 결국은 국토부 철도와 직장 갖춘 도시, 지하철 깔려면 4천만, 3기 신도시는요, 2배 이상에 대한 광역 부담금을 조기에 집행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이것도 다 돈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게 다 뜯어보면은요, LH는 손해보는 장사 절대 안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요 전장으로 한번 가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요 내용을 아까 빼고 넘어가가지고, 자, 기존보다 2배 이상의 광역교통 개선 부담금을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빨리 교통 대책을 수립을 하는 거고, 요 내용이 이제 이거죠. 교통 부담금을 2배 이상. 그전에는 2천만 원씩 냈는데 4천만 원씩 내는 거죠. LH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 안 그래도 적자인데 손해보는 장사를 하겠습니까? 결론은 당연히 주택은 공급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더 적자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에 대한 자금을 충족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린벨트 해제 막아낸 서울은 3기 신도시 발표 박원순 그린벨트 방어전 이겼다. 무슨 소리입니까? 박원순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거 말해주는 유튜버들이 하나도 없어요. 왜? 구조 자체를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죠. 그냥 나와 있는 자료 읽어주기만 하잖아요. 그건 누가 못해요. 박원순 왜 그린벨트, 제가 다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LH가 하는 부분이 있고 서울시 쪽에서 하면 SH가 하는 부분이 있죠. 분양가 공개 다 해요. 분양가 공개 다 하고 원가 공급합니다. 원가 공급해요. 자, 서울시, SH 남는 거 있습니까?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 없는 장사를 왜 해요? 그러면 거기다가 서울시는 상가용지를 팔 수가 있습니까? 상가 한가운데다가 주택을 짓는데 거기서 상업용지 분양한다고 해서 분양이 되겠어요? 잘 안 되죠. 어느 정도 웬만한 규모 아니면 안 되죠. 마곡지구나 우리가 뭐 문정도시개발지구처럼 큰 규모가 아닌 이상은 거기에 대해 상가 안 되죠. 그러니까는 박원순 시장은 해봤자 실익이 하나도 없어요. 실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유휴토지들 개발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좀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쵸? 왜 안 했냐? 모든 게 사람이 하는 행동들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기심에서 발동되는 거거든요. 이기심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행위는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LH가 서로 할 때 LH가 따라가려면은 LH에 대한 이기심이 발동을 해야지만이 LH도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족 기능을 강화해서 택지를 많이 원가에 파는 거 말고 공개 입찰해서 수익이 많이 발생하겠다라는 서로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LH가 하는 거죠. 모든 것은 이 국부론에서 보면은 모든 행동은 이기심에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빵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빵집 주인의 자비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빵집 주인이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게 지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는 어떤 공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빵집 주인에 대한 지가 새벽에 일어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이기심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행동은 이득이 있어야지 발생을 합니다. 이득이 있어야. 자, 서울시 안 하잖아요. 안 해요. 그러면 LH도 안 할라 그랬겠죠. 그러면은 안 할라 그런 걸 하려면 자족 기능을 불어넣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지금 3기 신도시의 여러분들 정책적인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저희랑 정책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들을 키우셔야지만이 여러분들 돈 벌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등으로 인한 임대주택 및 이제 향후 전망 한번 해볼게요. 공급 물량은 많아질 거예요. 예, 서울시 당분간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겠죠.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지만은 서울시 시유지 등의 임대주택 공급 가능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란색은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서울에서 30분이면 다 들어올 수 있는 주변에 주택을 다 만들었는데 굳이 서울시에 유휴토지들을 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마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기 유휴토지에 지금 유유지 같은 거 쉬고 있는 토지죠. 거의 우리가 보기에는 쉬고 있는 토지에 주택 개발하고 거기다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하면은
아마 지역적인 집단 반발에 분명히 부딪힐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 왔듯이. 그러면 박원 시장이 그거를 반대하고 그거랑 맞서서 그거 다 풀까요? 외곽에 그렇게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외곽의 주택이 공급이 많이 되고 일자리가 지금 문제가 된다면 거기에는 도심 일자리 개발이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서울시 지금 서울에 30분 안에 다 도착할 수 있는데 신도시 많이 만들고 공공임대 많이 넣는데 왜 서울 핵심에도 주택을 만드느냐라는 거죠. 왜 핵심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에 또 싸게 공급될 것 같아요? 싸게 공급 안 됩니다.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이체 맞지가 않아요. 이체. 그래서 거긴 도심 일자리 개발이 더 맞을 거라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더 맞기 때문에 외곽에 공급될 동안 아마 박원 시장 집단 반발에 져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자, 재개발 재건축 시 임대 의무 비율 그럼 필요할지 지금 뭐 연면적의 30% 뭐 전체 세대 수의 17% 뭐 이런 거 이제 임대 비율이 있거든요. 임대주택이 과연 필요할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신도시가 많이 생기고 하면 도심 내 임대주택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돼요. 만약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생겼습니다. 거기 임대아파트로 들어가서 살 수 있을까요? 거기는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는 가보시면은요, 병원, 그냥 의사들은 명함 못 내밀어요. 병원장, 막 3대가 의사 막 이래요, 그냥. 지가 그냥 공부했고, 시골에서 공부해왔고요. 의사 돼가지고 거기서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데서 임대아파트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애들 학교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구정중학교 이런 데 같이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인 왕따가 분명히 발생을 해요. 그러면 외곽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었으면 여기에는 오히려 임대 비율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사업성은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많이 공급이 되면 물량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힘들게 되지만은 모든 시스템들이 주변에 충분한 임대 공급이 되고 하면 일부러 용적률을 올릴 필요도 없고 임대 아파트를 넣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서울시는 더 독보적인 곳으로 바뀌게 돼요. 모든 여건이 서울 중심으로 개발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족도시 기능 그 100%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투자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예? 세종시 같은데 지금 상가들도 다 비어 있는데 여러분들 자족도시 기능의 상가 같은 경우들 그거는요. 의도를 잘 알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저희랑 계속 같이 해서 이런 정보들, 저희 의견들 서로 같이 다 잘 나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여건이 서울 중심으로 개발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돈은 편의를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편의를 갖게 돼 있죠.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간 유동 인구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곳이에요. 조기에 성과가 나도록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년에 예산 집행을 조기에 60% 한답니다. 자, 470조 중에 61%를 내년에 조기 집행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조기 착공을 할 수 있게 모든 정책들이 유하게 변해요. 서울시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들도 도심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서울에 출퇴근 잘하게 만드는 도시로 개발 방향의 1번이 서울에 30분 내에 접근하는 게 개발 방향 1번입니다. 3기 신도시도. 그러면은 서울 자체 내에서 유동인구가 서울 자체 내에서만 돈을 버는 거고 나머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낮에 돈을 버는 거는 낮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점점 서울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버는 곳에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사람, 더 가까이 편의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부자들이 결론은 도심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서울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서울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더 편의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 더 편의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으로 가까운 곳에 집을 살려고 하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돈이 머무를 곳을 미리 또는 계속 지키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 모든 개발에 대한 메커니즘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 볼 문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종국토개발 카페 공지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 있는 것들 아시는 분들도 계세요. 막 이게 유튜브만 보시고 카페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게 네이버에서요, 전은성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 얼굴이. 하여튼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보면은 공식 사이트라는 데가 있어요. 이 공식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공식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 카페로 들어오면 이게 지금 오늘 캡처를 했더니 이제 크리스마스 이제 우리 그 능력이 좋으신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저를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카페 회원들 위주로 세미나를 많이 내년부터는 하게 될 거고요. 각종 온오프라인 행사도 할 예정이에요. 뭐 세미나 잘 안 하고 주말마다 카페 회원들 위주로 그냥 치맥 파티 같은 거 하면서 서로 얘기할 거예요. 술 마시고 이렇게 술 마시고 같이 회원들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행사를 자주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카페 회원들 가입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적인 또 다른 시각,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런 시선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할지, 전혀 다른 유튜브들처럼 그냥 그 내용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접목해서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많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카페도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